바로바로 시작해야지 늘리려고 앉았을 것이냐 그때입니다. 오늘 이제 첫 페이지는 30분 동안에 제가 그냥 한번 끝내보랍니다. 인생 4세에 사람이 생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생자는 날생, 살생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해석을 했다. 세상에 태어나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만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동안에 비학문이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배워야지. 물어서 배워 모르는 대로 넘어간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배워야지.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 비학문이다. 위인 사람 위인은 사람이 된단 말이면 사람 노릇한다 말이다.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은 학문자 뜻. 저에서 학문자 뜻이 뭐예요? 뭐로 배운다는 것은? 배운 것은? 여기 놈자자는 사람 놈자자가 아니라 한다는 것이요. 동명사의 의미를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이요. 그래서 다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비 또한 특히 이상한 짓거리가 아니요. 정상적이 아닌 것이 아니요. 옳은 얘기예요. 비이상이란 말은 정상적인 당연히 해야 짓거리지 뭐 이상은 정상적이 아닌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비이상이란 말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은 사람 해야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다음에 별건 사물 불사 특별한 일도 특별한 물건도 아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달리 특별히 잘못된 것 나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별건 불사라. 모르는 것이 안 물어본 것이면 굉장한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안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지가 잘못하고 있을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 다만 진짜 다만 진짜가 시는 이것은 여기 이 시자 이것은 뭐예요? 모르는 거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본다는 뜻은 무엇이냐? 시는 위부자당 이것이야말로 위부 애비가 되어 가지고서 자애로서 당한당자 되었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애비가 되어갖고 자식은 자애로 되은 것이에요. 그와 다만 모르는 것이 물어본 것은 이것은 애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위자당효 자식이 되어갖고 부모를 효로서 되은 것과 같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다만 이런 것과 같이 위부당자하고 당자는 자애작자니까 자식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동사 자체가 뭐냐면 명사 목적어까지 다 들어있는 문장이요. 그 한자 글자 하나가 문장에 있는 내포가 있는 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말하면 모르는 거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뭐 같냐? 위부 애비가 되어갖고 애비 노릇하면서 당자 자식 사랑하는 것과 같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자 자식이 되어가지고서 당효 부모를 효로서 되은 것과 같고 당자는 뭐예요? 마땅히 되었 당자예요. 마땅한 당자니까 당자 속에 효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 효도하는 거 효도예요. 마땅히 효도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그 번호를 한번 써봐. 세 번째 뭐예요? 위신당충 신하가 되어가지고서는 마땅히 임금한테 충을 하는 것과 같고 그 충성충자는 충성충자가 아니에요. 임금한테 충성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한 문장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자는 그러니까 글자 하나 갖고 문장이 완성된 거죠. 그 다음에 위부부 당별 남편과 아내가 되어가지고 부부가 되어가지고선 마땅히 별자가 뭐냐 구별을 별자가 아니라 자기 해야 할 도리를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도리를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옛날 선교사들이 뭐라 하냐 동양에서는 남녀 유별이여 부부 유별이여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여 라고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뜻은 하나의 글자 속에 주어, 객체, 목적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문장의 의미인 것을 모르고 그것을 단어만 갖고 멋대로 해석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부부로서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분별해야 한 것이 그 별자 그러니까 차별할 별 그러면 도리를 분별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위 형제에서는 당우하고 형제간에 되어서는 마땅히 우는 버두자가 아니라 형한테 동생한테 버두자가 아니라 서로 우애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형제가 되어서는 우애해야 한 것이며 그 다음에 위소자는 당경장하고 위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소자 어린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경장 장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위 부모자 위 부모는 벗이 되어서는 당유신 마땅히 벗에 대해서 약속했던 바 기대하는 바를 지키는 것이다 말이에요. 유신은 뭐예요? 신의를 지킨다는 뜻이니까 기대했던 바를 해준다는 뜻이죠. 마땅히 믿음을 기대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뜻이다. 이것 보자면 애비 노릇, 자식 노릇, 신하 노릇, 임금 노릇 이거 안 써졌네. 형제 노릇, 번 노릇, 어린 노릇 다 이것들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 앞에 있는 대로 이것은 비이상 별건 물사다. 이것이 특별히 뛰어난 이상한 별건 다른 특별히 똑똑 나타나는 특별한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 다 일이나 물건을 말하면 일사라는 것이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평범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용동정지간에 이를 모두는 아까 애비노로부터 시작해서 친구 번노로까지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일용 날마다 쓸 용자는 하는 데 있어. 날마다 활용함에 있어서 일용동정지간에 날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나 움직이든지 쉬든지 간에 언제든지 평상시에 있어서 날마다 하는 일 중에서 수사 각득기당이 이요. 그 각각이 아까 있던 각각 일에 따라서 말이에요. 수사 일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각득기당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득은 얻을 득자는 할 뿐이단 말이에요. 득이라고 하는 것은 뿐이라고 볼까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을 하는 것이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 마땅히 할 일 해보면 끝났으니 그 다음에 큰 비석지고 잘라지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마땅히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히 그 해야 할 바를 각득 실천해버렸으면 글로 끝나는 것일 뿐이다. 비치심현용하여 치심은 마음을 집중시킨다는 뜻이죠. 이것은 특별히 거기다 어떤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 가지고 현묘 깊은 의미를 거기다 부여한단 말이에요. 현묘는 현자는 가문 현자는 현자예요. 또 깊은 현자예요. 심묘 현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특별한 관심이나 특별한 의미를 거기다가 집중시켜서 하여서 치심현묘하여서 희기기효자야. 희기기효. 희기는 진짜 바랄 희자고 기자도 바랄 기자예요. 희기기효. 특별한 효과를 아주 그냥 굉장한 일 매달다고 1등하고 온 것 같은 것이 굉장한 특별한 효과를 특별한 의미를 거기다가 기대할 바가 앞에 같이 나와서 치심해갖고 현묘하여서 거기다 특별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전체 문장을 앞에다 안입자를 붙여가지고 다 부정해버린 것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효야 특별히
효과를 기대할 바할 놈 자자는 하는 것이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명사절음이요. 일뿐이다. 아이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특별한 기호, 특별한 어떤 성과, 효과를 기대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세계 올림픽 하면 같이 모아서 다 화합해서 작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 그럼 메달 따기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거기다가 어찌를 쓰고 그냥 그 특효약을 먹고 그런 필요가 아니. 그런 것들은 다 뭐냐, 여긴 대로 특별한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태도는 근본적인 자세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닥득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버리면 되는 것일 뿐이고,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그 치심, 현묘, 묘한 특별한 특별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단 비학지는, 그런데 왜 배우라고 하냐 다시 돌려보자면, 그러나 비학지인은, 그러나 모르는데도 물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비학지이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불학지인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불학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안 배운 사람이라고 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도 다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그 마음의 뿌리가, 마음 밑바닥이 모색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풀뿌리가 막 뻗어갖고 그냥 혹은 시궁창물이 썩어가고 한 것을 겨울에 치워버린 것이 배운 것 같은 것인데, 그만 놔두고 있으면 그 마음 밑바닥에서 모색하고 풀뿌리 줄기가 책 뻗어가지고 대나무 밑에서, 대밭에서 대뿌리가 뻗어갖고 꽉 엉겨붙죠. 얼마나 엉겨붙냐, 지진이 와도 안 가라질 정도로 엉겨붙지. 그렇게 꽉 서로 얽혀서 움직이지 않는, 확 맥혀버린 것을 말하자면 여기서는 모색이라고 합니다. 그 모는 다시 말하면 풀뿌리가 꽉 얽혀가지고 맥혀버린다는 뜻이죠. 마음이 꼭 말하자면 풀뿌리가 얽혀서 맥혀버린 것처럼, 이 얘기 깨닫도 못하고 통어도 못하고 의식을 못하고 있는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심지가 모색하여서 마음자리가 떼풀이 얽혀있는 것 같아서, 같이 되어서 떼풀처럼 얽혀서 직견이 망매하라. 직견이 망매하라. 직견은 가르쳐준 것을 깨달은 것이고, 무엇을 보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견과 식과는 근본적으로 나오면 똑같은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식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면, 견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을 견이라고 한다면, 견자는 볼견자를 알견자라고 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망매, 망자는 캄캄한 망자, 맥자는 어두운 맥자. 그래서 두 자 다 말하자면 배우고 깨달아가는, 다시 말하면 사리에 관한 판단력이 망매라. 망은 어두워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리석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게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생각을, 이를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 마음에 캄캄해져 버리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이다. 판단력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로 필수 독서궁리하여, 사람이라고 한 거, 지금 사람은 아까 안 배우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 뒤집어 보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그러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배우냐, 필수, 독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을 읽어서 독서를 읽고 배운 것이고, 글을 읽어서 배우고 궁리 생각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남한테 너무 지식을 얻어들여서 배우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배우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독서는 남의 지식을 남한테 물어서 배운 것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독서는 물어서 배운 것과 같고, 궁리는 지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 같고 하여서 이명 상행지노 연후에. 그래서 이명 자기가 아까 독서란다 궁리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밝혀져서 알게 되어서 뭐냐, 무엇을 알겠냐, 명 상행지노,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항하느니 알고서, 이명 밝을 명자는 알고 말이야. 갈 길을 안 다음에 알고서 연후에 그 다음에 이 조의 득점, 조의 그 다음에 조와 예는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럼 안 다음에 가야 할 길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조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는 만들고 나간다는 뜻도, 나간다는 말도 되고 맨다는 말도 되고, 조의 예로 나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간다. 뭐냐? 조의 득정, 올바른 길을 나아가서 얻어서, 그 다음에 이 천이 득중이라. 그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다 보면 득중하면 그 다음 뭐예요? 천이, 가야 할 길을, 천이는 발굴 천자, 발굴 입자니까 하나, 그 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씩 듣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득중이라. 그러다 보면 득중은 중자가 뭐예요? 맞을 중자니까 맞는다는 뜻도 되고 깨달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서 아까 가야 할 길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조의 득중,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뭐냐, 실리 득중이라. 그 핵심을, 가운데 핵심을, 근본 뜻을 득중이라 얻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이냐면 실천 득중하고 조의 득정하고 다 뭐냐면 올바른 길로 득정, 올바른 길을 얻어서 길을 정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가게 되면 뭐예요? 실천해서 그 다음에 득중이요, 결과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아가서 깨닫게 된다는 뜻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실천 득중이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득중, 중을 얻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실천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금이는 오늘날 사람들은 부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오늘 지금 사람들은 학문, 물어서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운다는 것이 바로 제어 일용, 평상시의 일용, 평상시에 우리가 습습이 속에 일상생활 속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지의 목적은 뭐냐면 학문이 제어 일용, 우리가 물어서 배우는 것은 어디가 있냐, 평상시에 다 있어요. 어디든지 다 일용, 날마다 씀씀이 속에가 다 물어서 배우는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어서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의 내용은 학문이 제어 일용의 속에 들어있다. 물어서 배워나가는 것은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가, 일용 속에가 다 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보자면 배운다고 하면 굉장히 딴 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원난행이라. 그래서 망령되게, 이 망이란 말은 망령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망령되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은 평상시에 다 어디든지 다 있는 것이지 뭐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망이 고원난행, 배워서 익힌다고 하는 것이 저 멀리, 고 높을 고자 멀은 자 쫙 아주 멀리 어려운 일, 예를 들면 대학자님이라 한다거나 큰 목사님이라 한다거나 큰 선생님한테 가서 배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원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난행 가서 그래서 물어서 깨닫는 것이 아주
실행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망이 함부로 뭐 헛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망이는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므로 추여별인하고 이 일은 나는 못해. 그 추 밀어서 주어버린다고 말이야. 너한테 남한테 별인 남한테 내 일 아니야. 나는 못해. 이제 늙었을게. 나도 저한테 선생님들보다 그럽니다.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나이가 80 넘어갖고 교수 퇴임한 사람이 뭐 6일에 학점까지 한 사람이 이제 뭔 공부한다고 그래. 뭔 공부할 것이 옛날 좀 우려먹고 살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 그 고온 난행인 것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만둬야. 그래서 고로 추여별인 공부일은 후배들 제자들한테 하고 너는 그만 치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추여별인입니다. 추여별은 아시겠지? 남한테 공부하는 일은 밀어버려라 그 말이야. 너는 공부하지 말고 이제 늙었으니 그만두고 추여별인하고 그 다음에 자안 포기하고 네 스스로 늙었을 때 공부 놔버린 것을 포기한 것을 편안히 생각해라 그 말이야. 거기 집착하지 말고 요 얘기는 날마다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무거운 가방 들고 저번에 한번 가방 들고 온게 너 가방 갖고는 방 안에 있는 그 안전뱅이 저울에다 딱 떠박고는 한다는 소리 뭐냐. 여보 당신 이 가방이 얼마인지 알아? 뭐 6.5kg네 6.5kg. 뭐 내 영감탱이가 무엇이 어쩌다고 뭐 화담사 다니면서 6.5kg 가방 지고 다니면서 공부 태민이라고 하요? 뭐 나 집사람한테 그거는 변명하나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아시겠지. 그러나 생각해보자 무기가 늙은 나 그치고 다니는 것이 땀 찝찝 흘러온 것이 짜는 게 그것이 이제 늙은 안사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머니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래서 막 뭐 세상 세 번째는 나도 성질 푼다. 당신 어머니야? 각시가 내가 그 어머니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성질 더 내버려 이제. 그럼 이제 성질 내지 마. 미안해. 그 요새는 내가 완전히 집사람한테 그걸로 치고 사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추여별인 공부하고 불어서 배우는 것은 남한테 밀어버리고 너는 자 스스로는 안 포기 폭이나 마찬가지. 폭은 아주 폭발을 아주 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기는 포기하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라 하니 이것이 기불가에야지요. 아직도 책 보면 읽을 수 있는데 연속권 범성 요새 말하면 트로트 춤추고 찌꺼리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책 보고 생각해라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앉았으니 이것이 어찌 기불가에야지 에야지 뭐요? 애자 물질 애자요. 서글픈 일이란 말이에요. 꼭 알고 되고 한 것이 아니라 서글픈 일이냐. 어찌 이것이 슬픈 일, 서글픈 일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면 더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겠냐. 이 대목을 보다 생각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던 대법원장 누구? 김병도. 가인 김병도 선생이 옛날에 기도사 선생 따라다니면서 운동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다치고 고문도 당하고 했어요. 그랬던 김병도 선생이 한국 대법원장까지 되고 그러고 나서도 원래 그 양반이 와셔다 대학에 가서 나중에 말드리겠습니다. 영학숙이라고 해서 즉 창평에 있는 그 창평에 아까 창평에 그 제각 있지 않아요? 그가 말하자면 그 후에 그가 이제 창흥이라고 창흥우숙이라고 하는 그 사립학교 시초가 되었던 것을 말한다. 거기서 바로 말하자면 고정주 선생이라는 분이 바로 김성수 선생 장인이요. 그렇게 김성수 선생을 젊은 청년을 자기 사위를 또 송진호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송진호 선생 아버지는 또 이제 말하자면
고정주 선생 친구요. 이게 그 자기 친구 아들하고 자기 사이가 제일 친해. 이렇게 송진호고 김성수가 제일 친해. 둘이를 불러다가 네가 중심이 돼서 공부 좀 해라. 그래갖고 중국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그 글자 안 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이름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름인데 그 양반이 영어를 잘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려면 이번 방학 동안에 공부해라. 그래갖고 그 창평 이제 상월정이네. 창평 창월정에서 거기서 김병노 또 아까 말한 김성수 또 송진우 그리고 유명한 광주에서 호남은행을 만들었던 현준호 그 외 몇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여름방학 때부터 새로운 공부부터 시작해. 아이고 뭐부터 시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서 여기서 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부부터 해라. 그래갖고 생활회화를 중국 사람한테 교환 중국인한테 배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창흥 의숙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때 여름방학 동안에 2달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때 뭐라 하냐면 영어를 했다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특별 과정 그 영학습입니다. 그것이 창평 영학습입니다.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양반들이 배우다 보니까 이거 갖고 더 일본말 다 아니까 좀 더 해야겠다 해갖고 그분들이 어디로 몰아갔냐면 그 패들이 영학숙을 거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돈 주면 들어갔던 대학도 부자도 들어갔던 대학인 와세다 대학을 들어가서 다 그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얼마나 정규 과정 4년 동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강생을 하고 대면서 어쩌고 돈 주면 그때 다 조선 사람들한테는 부잣집 양반들한테는 졸업장 주니까 그래서 수료증 따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봐서 특별시험 봐서 김병노 씨가 특별히 임시보다 법학 과정 속에서 법학 전문 과정 속에서 그 양반이 교육을 받아갖고 법학 교육 선구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먼저 땄죠. 그래서 김병노 선생이 먼저 그쪽에서 제일 먼저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 되어갖고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한국 유학생들이나 혹은 독립운동 사람들 잡혀갖고 두드려 받고 오면 그래서 법 배웠다고 해서 양반 지르고 그러니까 법학 전문가 나왔다고 해갖고 그 양반이 재판정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히 김병노 선생이 경성 법학 전문학교 얼른 나와갖고 법학 나오게 된 배경 속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학 속에서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해갖고 와세다 대학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어. 와세다 대학에 가서 법학 교육을 얼른 훑고 온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가인 김병노 선생은 그 전에 기도사 따라갖고 의병으로 되기다 두드러 맞아갖고 발병시 됐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다 애국 원인이 돼서 김병노 그러면 애국자들 무료 변론으로 댕기는 처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되니까 뭐예요? 그 공로가 이인 선생하고 김병노고 두 분이 제일 이지하에서 제일 무료 변론으로 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이수만 박사가 그 우상 김씨 중에서 키워야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병노 선생은 그래도 양반집 자제라고 해갖고 국가 원수라고 그러면 하늘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원수가 될 사람 이 박사가 가서 미국으로도 친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좀 적당하게 하지만 그래도 임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상 김씨들은 바로 말하자면 전준희 씨 왕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우리 중에서 당시 애국자들 중에서 이수만 박사한테 제일 근본적으로 공경심을 갖고 있는 충절심을 가졌던 사람이 처음에 김병노 당시요. 그 얘기를 김병노 그래서 아무리 까니 꽂고 뭐 해도 이 박사한테 눈 감고 함부로 대들 안 해. 왜냐하면 그냥 많이 양녕대군파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의 태종의 원래 큰아들 후손이요. 그가 지켰거든. 그렇게 글로 인해서 대접을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도 양반이고 괜찮은 데다가 그 공로도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은 막 눈 까고 대들어본데 그래도 대접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양반 자주 괜찮네. 그래갖고 김병노 선생을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이만하면 서로 간에
상하 충돌로 온 엮었구나 해갖고 따뜻거려갖고 그분을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김병선 선생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이 박사가 자기 울어보지. 뭐 프린스턴 대까지 하고 그래서 그 이 박사하고 비교적 김병선 선생하고는 초기에 있어서 선권 분립 시대에 있어서 법원 관계가 원만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김병선 선생의 인격하고 관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김병선은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이름을 뭐라고 복잡한 중국 이름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바로 말 김성수 선생의 장인인 고정주 선생이 불러들여서 8명 같이 공부했던 속에 핵심 멤버였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글로 인해서 영학숙에서 영어 배운 다음에 일본어 배워갖고 그 다음에 전부 돈 긁어갖고 그 사람들이 와세다 대학을 갔어요. 와세다 대학에 가서 동문학부에다가 적두고 얼마나 공부했겠어. 잠시만 하더라도 다 부잣집 양반이고 그럼 다 적두고 졸업장 땄어요. 그래갖고 수료증 따갖고 와갖고 그 다음부터 서울에 가서 법학 전문학교가 생겼어요. 법학 전문학교 과정을 잠깐 이수해갖고 그 동안에 전부 댕기면서 그 애국자들, 독립운동자들, 그 반역자로 해갖고 재판하고 뜯어 맞고 오면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이라 변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10똑똑 알았죠. 한 분은 김병도 선생이고 한 분은 이인 선생님. 초대 법무장관 했던 양반 이인이요. 광주에서는 그 변론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누구냐 하면 송화식 선생이라고 저 광주 불교 그 참선자 그 이제 송화식 선생이 모시고 다녔던 분이 바로 뭐냐면 현공 윤주희 선생님이셔요. 윤주희 선생 모시고 다녔던 그 송화식 선생이 바로 당시에 그 송씨 집안이고 초대 검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제일 많이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생각나지면 여대문학과에 얘기하고 이제 끝내는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산초등학교 1회 졸업입니다. 그래갖고 지산초등학교는 깨대해. 그런데 지산초등학교는 댕기다고 댕겼어요. 그래서 다시 서사학교가 새로 생겼다고 하다가 서사학교를 가봤더니 거기 나서 희끼번다고 벌써 학문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산초등학교 1회 졸업한 우리 아버지가 서석초등학교에 5학년으로 다시 그때는 5년제 6년제가 아니라 5학년 편입을 학사 편입을 했어요. 맞아, 뭐 학생 편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안씨 집안에 여관에다 하숙 정해놓고 거기서 할머니한테 나 광주가 공부 올라간다 그래갖고 그냥 여기다 입적해서 서석초등학교 있었어. 5학년 그 5학년 취업반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다 최고 그 서서학교에 그 5학년생들 아주 그냥 그 희끼부터 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군림하고 있는 놈 뭐냐면 일본 교장 아들놈이 5학년이요. 그 반이요. 근데 그놈이 딱 아들 폼잡고 가면 그냥 저서학생들이 그냥 꼬북면 이렇게 우리 보라다니면서 가서 알랑거리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지산초등학교 이래지만은 지산면에서는 또 애국심이 있는데 그 교장 일본 교장한테 교장 아들놈한테 빼꼼빼꼼 것이 꼬꼬비 쉽게 이제 대들었어. 그렇게 일본 교장 아들이 저 시험에서 왔다고 하는 저 부잣집이 손자라고 하는 전 코꼬꺼버려 왔다 그래갖고 제일 먼저 이제 그놈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심하게 이제 대은 것이죠. 강짜를 하고 피를 꺾으라고. 근데 아버지 어떤 사람이 그놈 일본 교장한테 기껏게 싶으셔.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다 모아갖고 야 교장 아들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사람 누구 있으면 말해. 누구 맞았냐? 다 두드려 맞았거든. 야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냐? 함께 한 소리가. 그래도 교장 아들인데 어쩔 것인가? 그래야지. 정말 말을 이 새끼 가만 가는데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우리 무시한다. 그래갖고 버리 고치자. 그래서 야 누가 지치느냐? 아무도 지친다고. 너 그놈 불러. 그래서 교장 아들 야 암기야! 일본말로 불렀겠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뒤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시차들을 뒤에 씌웠어. 시차 씌워보고 절로 안 끊어지지. 시차를 저겨놓고 발 걸어갖고 자빠지 묶게 이제 팩 잡으라졌어. 이렇게 야 여러분 스스로 만진 사람 있으면 나보다 밟아보라. 그렇게 지근지근 밟아보니까 코피가 터졌어 이제.
그렇게 그놈이 악을 딱 쓰고 이제 패드까지 보다 더 갖고 그놈이 교무실로 뛰어갔더니 교장 아들이 커피 터져갖고 온게 조선 사람 일본 사람들 가만 듣고 있어. 저 무분이 몰라갖고 이제 왜 그러냐 갖고 그 반으로 와서 누가 이 교장 아들 때렸냐 칭찬 누가 지었냐 그렇게 차마 조선 사람들이 말은 못해. 아무리 무서운 게 쳐다보면서 한 얘기가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누가 했어? 피해가 말 피하지 않고 내가 했어. 나섰어. 이런 거 하라. 그래갖고는 거기서 이제 교장 아들 때렸다고 선생들이 우원이 나와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죽이고 때렸어. 그리고 나서 서석 초등학교 5학년 편입했던 사람이 거기서 제적을 당했어. 제적당하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을 어쩌고 있었죠. 모처럼 이제 고향 오니까 또 할머니나 할머니대로 아들이 세상에 국민학교 5학년이 제적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서 일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큰아버지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송화식 선생이요. 송화식 선생이 당시에 일제하에서 아까 법문학교를 나갔고 변호사 아니 검사가 돼 있어. 그래서 광주 초임 검사를 하고 있는 송화식 씨한테 백부님이 큰아버지가 내 동생이 일본은 교장 아들 건방지게 한국 학생들 때리다고 신차도 때려갖고 씌워갖고 두드러 펴버려갖고 제적을 당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제적이 되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검사인 자네가 얘기해서 제적은 하지 말고 무기정학으로 바꿔라. 그래갖고 그 송화식 선생이 그 교장한테다가 전화를 해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야지 초등학교에 제적법이 왜 있냐. 그래갖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 교장 아들이 교장이나 교장 아들들이 검사의 요구에 의해서 제적을 무기정학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무기정학으로 해서 겉으로는 졸업을 무기정학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 패들 일본놈 교장 아들 뜯어 팼던 그 패들은 전부 다 다 졸업하고 나와서 광주 고등고등학교를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교장 아들 패갖고 제적당했다가 무기정학으로 졸업을 했는데 조회이 간데 광주 고보에서 바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초등학교 제적당했다가 복직당했다가 졸업을 했지만 광주 고보를 못 가고 서울로 경신중학교에 그 전엔 YMCA 중학부에서 다니다가 경신중학교 가서 우리 서울에 갖고 오셔갖고 면사무소에서 호적개혁부터 시작해서 호적개혁 운동을 통해서 민족운동을 시작했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때에 그 송화식 선생 덕분에 그 서울로 올라가갖고 그 다음에 경신중학교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바로 기독교 청년의 중학부에서부터 다니면서 거기서 바로 민족주의자들을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유명한 애국자들 집안도 있었다고 해요. 그 자녀들하고 형제간들하고 친해져갖고 글로 말미암아서 그 경신중학교 다닐 때부터서 그냥 막 거기서 민족운동자에 관여해가지고 내려오셔갖고 변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그 뭐냐 보이지 않는 민족주의자들 조직운동에 여기 주소를 오셔갖고 여기서 그동안에 이 일제하에서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백범 김우선생 모시는 그 한독당 계열 그쪽 여기 핵심 멤버 조직에 여기 근준이나 기타 조직들을 그냥 많이 조직해서갖고 글로 인해서 6.25 후에 당선되셔갖고도 국회의원 되셨어도 이승만 계열에서는 이민국 쳐들어가고 급해서 다 부산 모시고 갔지 않아요 자기 편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편은 백범 계열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니까 연락 안 하니까 안 모시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있다가 이민국사람 잡혀갖고 두드러 맞아 고문당했다가 끌려가셨단 말이다. 이런 과정들을 연상시켜보면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그냥 많이 제적당했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까 얘기했던 송화식 선생이라고 하는 일제 때에 있어서 검사 출신 그게 그냥 왜 변호사 돼갖고 변호사로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독립운동자 보호하고 있던 그날 한쪽에서는 친일파로 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연구되어 있었다는 것들이 이 내용을 연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할까.
아버지에 관한 일들을 지금 정리를 해갖고 그래도 써놓고 죽으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 가슴에 들여서 두서없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여러분들 언제 듣고 또 그래도 내 속에 한에 맺힌 얘기들을 오늘 지금 개강 일자에 이 속에는 다시 말하면 작은 글 속에도 다 민족사 역사에 관한 정신적인 알맹이가 다 들어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두서없는 얘기를 실은 오늘 지금 설을 다 끝나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어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경몽요결 속에 있는 입지 근본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마치고 자, 또 오늘은 가능하시면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렷. 예. 예. 고맙습니다. 저